자, 그다음에 물품 매매 계약.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의 대상이 뭐냐? 흔히 부동산, 무채동산, 금전을 제외한 뭐 유채동산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다가 참고적으로 뭘 써두시면 되냐? CISG 2에서 5조를 써주세요. 그래서 CISG 1부로 가게 되면요. 이 sphere of appl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적용의 범위를 다룹니다. 적용의 범위가 뭐냐? CISG가 어떠한 거래에 적용이 되고 어떠한 거래에 적용이 되지 않는지를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2조에서 5조는 CISG가 다루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루지 않는 게 뭐냐? 부동산, 항공기, 선박 매매와 같은 어떠한 특정 물품을 제외한 우리는 요런 것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혹은 개인 물품의 매매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라고 2에서 5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CISG 2에서 5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바가 뭐냐? CISG는 유채물, 그것도 금전적인 어떤 이익을 가지는 유채물을 대상으로 한 거래를 적용의 범주로 삼는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품 매매 계약의 대상의 범주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ISG 2에서 5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인코텀즈 하고 나서 CISG 직접 들어갔을 때 한 조항 한 조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물품의 정의, 즉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대상은 흔히 뭘로 볼 수 있다? 유채동산, corporeal goods 혹은 tangible goods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SGA에서는 그렇다면 물품 매매 계약의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자, 여기 체크를 몇 개 해주셔야겠는데요. 현물, 선물, 그리고 특정물과 불특정물 둘 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잡고 넘어가 주셔야겠습니다. 자, 해서 현물, 선물, 현물 뭐예요? existing goods.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는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물품이 현물이고요. 우리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주문을 하면 제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만들어질 물품이 future goods, 선물이다. 근데 CISG에서는 이렇게 제조 생산 계약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2에서 5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어떠한 제조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질 현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뭐다? CISG의 적용 범주의 물품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물과 선물은 뭐다? 시기 차이이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존재할 물품이 바로 현물과 선물. 해서 future goods, 선물은 뭐다? means goods to be manufactured or acquired by the seller after making the contract of sale.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제조 혹은 매도인에 의해서 취득이 될 물품이 바로 선물이다라는 거고요. 특정물과 불특정물, specific goods, ascertained goods와 unascertained goods. 자, 요거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특정물은 특정된 물품이고 불특정물은 불특정되지 않은 물품이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도인의 창고예요. 매도인의 창고인데 매수인이 계약을 하러 어떻게 했느냐? 직접 왔다. 이 창고로 와가지고 요 많은 100개의 물품 중에서 나는 요거 10개를 딱 집어서 가져갈래 라고 하면은 뭐냐? 이 불특정한 상태에 있던 물품에 대해서 10개를 특정지어서 계약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물이란 수많은 물품 중에 명확하게 이것이 계약의 대상이다라고 특정지어진 물품을 특정물이라 하고요. 그 이전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현물이지만 그 상태로 놓여있는 물품들을 불특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특정과 불특정이 왜 중요하냐? 이제 곧 우리 인코텀즈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인코텀즈, 모든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품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명확히 특정되기 이전에는 바이어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물품이 그냥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바이어에게 이 물품의 위험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위험은, 물품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그럼 이 위험은 언제 넘어가게 되느냐? 이 수없이 많은 불특정물 중에서 요만큼이 바이어 너의 것이야. 이만큼을 내가 너에게 인도할게 라고 명확하게 특정을 해야만이 그 물품에 대한 책임이, 그 물품에 대한 위험이
바이어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요 수없이 많은 불특정물 중에서 얘네가 너네 거야 라고 특정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충당 appropri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충당은 뭐예요? 계약에 제공될 물품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불확정한 상태의 물품을 확정 상태의 물품으로 소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특정물로 있던 것 중에 어떤 과정을 충당이란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특정물이라는 계약의 명확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충당의 과정을 거쳐서 특정물이 돼야만이 이 물품에 대한 책임이, 물품에 대한 위험이 바이어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 특정물, 불특정물 그리고 충당의 개념은 인코텀즈와 CISG를 거쳐서 꾸준히 나타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요런 의미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요 밑에 SGA 문장들 몇 개 보면은요. specific goods 뭐야? 특정물은 어떤 물품을 말한다? means the goods 상품인데요. 언제? contract of sale is made 계약이 성립될 때에 명확히 identify 특정되고 agreed 결정된 그러한 물품을 뭐라고 한다? 특정물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요. where there is a contract of sale of uncertain goods 뭐예요? 어떠한 불특정물에 대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 no property 소유권인데요. No property in the goods 물품에 있는 어떠한 소유권도 is transferred 바이어에게 이전할 수 없다. 언제까지는? Unless and until the goods are ascertained 그 물품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갈 수 없다. 해서 공통적으로 SGA도 마찬가지고요. 인코텀즈도 마찬가지로 뭘 얘기한다? 불특정물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책임이, 위험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바이어에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던가 물품을 인도한다 혹은 그 물품에 대한 그런 위험을 넘길 때는 물품은 특정물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